안녕하세요. 공부 휴식 중에 봐야만 하지만 공부가 하기 싫을 때 더 자주 생각나는 타스 세무사 공인중개사 유튜버 작가 블로거 아저씨 형 멘토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세무사 시험 상식입니다. 보통 이런 시험 정보는 직장인 수험생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외로 전업 수험생들도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정보를 찾아보지 않고 학원에서 주는 정보만 접하다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주의하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니, 그럼 누구나 다 아는 정보를 굳이 유튜브까지 봐가면서 익혀야 하니? 그 정도 정보는 검색 몇 번 해보면 다 아는 거잖아. 우리 구독자 예비 합격자들을 바보로 하는 거야? 이렇게 화내실 수도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알려드리는 정보 상당수는 제가 실제로 수험생 시절에 착각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혹시 본인이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정보가 있으면 댓글로 꼭 말씀해주세요. 좋아요도 겸사겸사 눌러주시면 아주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의외로 수험생들이 잘 모르는 사실은 영어 점수는 세무사 시험 응시 자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세무사 1차 시험 과목 중 영어를 대체하는 것이고 1차 시험 응시를 해야 하는 분만 영어 점수가 필요합니다. 1차 시험이 면제되는 세무공무원 10년 이상 경력자거나 유예생은 영어 점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수험생들이 잘 모르는 사실로는 1차 과목 중에 재무회계 강사 변경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쩔 수 없이 강사 변경을 해야 하는 시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재무회계는 강사마다 설명 방식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호환이 잘 되는 분도 있지만 1타 강사들 사이에서도 설명 방식 차이 때문에 기본 강의를 A 강사에게 들었으면 문제풀이를 B로 들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험생 실력이나 강사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강의부터 새 강사로 바꿔 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험생들이 잘 모르는 사실은 아무리 나와 잘 맞는 강사라도 2차 시험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바꿔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2차 시험은 모의고사가 필수고 모의고사를 보려면 종합반을 신청하지 않으면 응시가 힘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강사에 따라서 세무사 2차 강의를 안 할 때도 있고 종합반에 참여 안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반 신청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강사를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게 재무회계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 수험생들이 잘 모르는 사실은 수험생 커뮤니티랑 학원에서 보이는 사람 대부분은 예비 불합격자라는 거예요. 공부도 진짜 적게 하고 공부 방향에 대해서 별의별 이야기를 하는 수험생도 많은데요. 사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무사 시험은 실제로 합격하는 사람이 아주 적고 진짜 단기 합격하는 사람은 잘 안 보이는 데에서 커뮤니티도 안 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들 대부분은 사실 예비 불합격자라는 것을 유념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수험생들이 잘 모르는 사실은 합격 수기도 뻥이 꽤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수험 상담을 했는데요. 몇 년 뒤에 최종 합격해서 합격 수기를 온라인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수험 기간을 거의 절반 정도로 줄여서 합격 수기를 적으셨더라고요. 수험 기간 줄여서 적으시는 분들도 많고 기억이 왜곡되어서 공부법이 정립되고 가장 공부를 잘한 시기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합격 수기는 원래 마음에 드는 몇 가지만 읽는 게 아니라 많이 읽어서 검증을 해야 하는 글입니다. 여섯 번째로 세무사 수험생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사실은 세무사 1차 시험에서 조특법과 상증세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에 총 7가지 세목이 나오는데요. 조특법이랑 상증세는 2차 시험 과목이지 1차 과목이 아닙니다. 회계사 기타세법이랑 착각해서 이런 과목 공부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일곱 번째로 세무사 수험생들이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부분은 심화 강의는 1차 합격의 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무사 1차 준비 종합반은 봄 시작반과 가을 시작반이 있습니다. 가을 시작반은 봄 시작반과 다르게 심화 과정이 빠져 있고 기본 이론 다음에 바로 객관식으로 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심화반 안 들어도 1차 합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신 심화반은 동차 수업을 선행학습하는 개념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세무사 수험생들이 의외로 잘 모르시는 사실은 1차 시험은 말 문제만 제대로 풀고 다 찍어도 평균 60점이 넘는다는 거예요. 물론 말 문제를 푼다고 다 맞는 거 아니지만 계산 문제보다는 쉽죠. 말 문제를 만약 다 맞고 계산 문제를 다 찍는다면 회계학에서는 꽈락이 나오고 전체적인 평균 점수는 거뜬하게 60점이 넘게 됩니다. 많게는 평균 68점 정도가 나오기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동차 합격을 노리면 모르지만 유예 합격을 노리는 분이라면 말 문제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홉 번째로 세무사 수험생들이 의외로 잘 모르시는 사실은 선택 과목을 잘하면 회계 점수가 오를 확률이 높다는 것이에요. 세무사 1차 시험은 한 과목당 40분을 주는 시험이 아니라
두 과목당 80분을 줍니다. 선택 과목과 회계학 시험지가 함께 주어지는데요. 선택 과목을 빨리 풀수록 회계학에 투입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남들은 40분 동안 회계학 40문제를 풀 때 어떤 사람은 60분 동안 회계학 40문제를 풀기도 한다는 거죠. 10번째로 세무사 수험생들이 의외로 잘 모르시는 사실은 꽈락을 당했다는 건 10문제도 확실하게 못 풀었다는 거예요. 10문제를 확실하게 풀고 나머지를 다 한 번으로 쭉 밀어버리면 확률상 기대 점수는 40점입니다. 공부하실 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되어 있고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게 암기하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면 이 정도 점수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적당히 3회독 정도 하시고 그마저도 그냥 문제를 풀기만 풀지 설명할 정도는 못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면 10문제도 확실하게 확보하는 게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사 1차 시험 수험생들이 의외로 모르는 사실을 정리해 봤습니다. 세무사 2차 시험 수험생들이 의외로 모르는 사실도 꽤 있는데요. 이건 영상 길이 문제도 있고 수요도 적은 편이라고 생각되어서 채널 멤버십 회원 전용 확장판 영상에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장판을 보고 싶으시거나 세무사 온라인 멘토링에 관심 있으시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